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학견의 안보정로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2024년 1월 1일이 되겠습니다. 자, 새로운 이 청룡의 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큰 꿈을 꾸시고, 그리고 이제 활기차게 활동을 하셔서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이제 국가적으로도 이번 2024년도 그야말로 이 국정 운영에 성공을 기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도록 저도 노력하겠고 여러분들도 많이 성원해 주시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난 한 해 동안 많은 이 도움을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금년에도 더 좋은 방송, 특히 이제 총선이 있기 때문에 총선 승리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는 방송이 되도록 더 노력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그런 이 지도 편달을 바람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아무래도 1월 1일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 윤 대통령도 방금 전에 현충원 참배를 마쳤고요.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 윤석열 대통령 신년사를 발표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윤 대통령의 신년사 내용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하나가 이제 여론이 이번 총선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데, 중앙일보에서 한국갤럽을 통해서 여론조사를 했어요. 상당히 의미 있는 이런 숫자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 한국갤럽에서 여론조사한 이후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재명이를 처음으로 추월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국민의힘 지지율도 많이 좋아지고 전반적으로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컨벤션 효과가 여론에 반영이 되는데, 문제는 아직도 여전히 정권 심판론이 상당히 세다. 요게 이제 정부 여당이 극복해야 할 큰 신년 과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 여론조사 내용을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총선과 관련해서 이제 민주당 의원들 상당히 이색적인 홍보문이 나오고 있는데, 아니 자기네가 홍보하는데 말이죠. 한동훈 지금 비대위원장 이제 국회에서 장관할 때 설전하는데 쟤들이 맨날 패잖아요. 맨날 패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홍보 자료로 다 실었어요. 이재명 건 거의 안 실고. 자, 이 얘기는요, 지금 이미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인기가 그만큼 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그래서 이 홍보물에 말이죠,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 사진 그리고 이제 발언 내용 이런 걸 실으면서 또 이 가짜, 이 허위 사실을 어느 정도나 여기에 이제 홍보물에 담았는지 요것도 우리 여권에서는 그리고 우리 시민단체에서는 눈여겨보고 모니터를 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공직선거법이 엄하거든요. 허위사실. 요거 전부 다 가짜의 한동훈 비대위원장과의 설전, 이 가짜 이 홍보물이 있으면 그야말로 예외 없이 전부 고발 조치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려고 해요. 자, 그러면 맨 먼저요.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이제 참모들하고 오늘 그 현충원을 참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충원 참배와 관련된 자료 화면을 말씀을 먼저 이제 보시면 이 강요들 전부 이제 그 수행을 하고 이제 갔고요. 여기에서 윤 대통령 이제 지금 이것도 이제 참배하러 가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예, 참배하러 가는 모습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방명록, 현충원, 참배를 하고 꼭 방명록을 남기지 않습니까? 국민만 바라보며 민생 경제 매진하겠습니다. 요렇게 썼어요. 자, 그리고 이제 참고적으로요. 이 한동훈 지금 비대위원장의 방명록을 좀 그러면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이제 방명록은요, 이 동료 시민들과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금 이제 만들어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요, 역시 그 미래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우리 국민 여러분 하고 있는데, 국민이 아니고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키워드는 컨셉은 항상 동료 시민. 그래서 이 미래를 굉장히 중시하고 있는 이러한 이 방명록의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자, 그리고 참고적으로요, 여기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 그야말로 이제 X세대라고 하니까 이 미래를 강조할 수밖에 없고, 이것이 이제 이재명의 과거, 이 카르텔 요거하고 미래 아주 장밋빛 비전하고 대비시키는 큰 효과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오늘 이제 한동훈하고 말하자면 이재명 요 둘도 오늘 참배를 마쳤습니다. 자, 그래서 요 정도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요,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사 아무리 봐도 이게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사를 여러분께 이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제 부패 카르텔, 요거를 굉장히 강조하고 이거 척결해야죠. 이재명이 때려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도시 내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시켜서 이 주택 공급을 서울 외곽이 아니라 서울 안에서 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고요. 그리고 이제 삼축 체계를 확실하게 좀 챙겨 나가겠다. 그리고 연금 개혁, 노동 개혁, 그 다음에 교육 개혁, 이 3대 개혁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 그리고 이제 금년도요, 이 경제 도약의 하나의 이제 전환점이 될 것이다. 이러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 이제 이 발표한, 내용을 이제 핵심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선요, 자기들만의 이권과 이념에 기반을 둔 패거리 카르텔을 반드시 답해야겠다. 이거 누구예요? 이재명인 거죠. 요 점은 굉장히 우리 이제 국민들한테 큰 반향을 일으킬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요 점은 이제 검찰에서 수사를 통해서 밝혀내야 될 것이다. 보완을 잘 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부패한 패거리 카르텔과 싸우지 않고는 진정 국민을 위한 개혁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정부의 출범 이후 일관되게 이권 카르텔, 정부 보조금 부정사용, 특정 산업의 독과점폐와 같은 부정과 불법을 혁파해 왔고 올 한 해 정부의 개혁 노력을 지켜봐 주시고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 얘기는 이제 축정 3년 차에 접어들기 때문에 이재명 관련 재판 쭉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도 제가 삼각 리스크를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의 이 분당 리스크, 그 다음에 사법 리스크, 그 다음에 우리 국민의힘에서 한동훈 비대위 체제가 던져주는 또 리스크. 요 세 개 리스크에 이재명은 딱 걸려 있어요. 이 중에서 이제 사법 리스크가 가장 크고 이 사법 리스크가 2월 달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재판이 이루어지고 또 검찰에서 지금 보안 수사하고 있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요걸 통해서 말하자면 이 부패한 패거리 카르텔 요거 반드시 깨버리겠다. 아주 좋아요. 예. 그 다음에는 노동교육연금의 3대 구조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라는 입장. 그리고요, 모든 국정의 중심은 국민이다. 검토만 하는 정부가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해서 행동하는 정부. 그러니까 이게 현장 중심의 즉 민원 처리를 제대로 하겠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새해 2024년도는 대한민국 제도약의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글로벌 교육의 회복, 그리고 우리 경제 전반의 활력, 그래서 수출 개선을 통해서 경기 회복과 성장을 주도해 나갔다. 그리고 물가도 더 안정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요, 또 이 국민들이 새 집을 찾아서 도시 외곽으로 나가지 않도록 도시 내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 이 속도를 좀 높이고 1, 2인 가구에 맞는 소형 주택 공급도 확대해 나가겠다. 그리고 경제 활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기업 투자, 이 막론 킬러 규제를 계속 혁파하고 첨단 산업에 대한 촘촘한 지원을 통해서 기업이 창의와 혁신을 마음껏 발휘하도록 하겠다. 그 다음에 이제 외교안보 분야에서는요, 그동안의 이제 성과, 상당하지 않습니까? 한미일 삼국 협력 체제를 구축했다든가, 또 한일 관계를 정상화했다든가, 그리고 또 한미일 삼각 안보 협력 체제가 굉장히 내실을 기했다든가, 이런 거를 쭉 설명하고요.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우역과 관련해서 올 상반기까지 증강된 한미 확장 억제 체제를 완성해서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을 원천 봉쇄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핵 협의 그룹 지금 이제 준비 회의를 이제 다 마쳤고 금년 전반기에 완전히 가이드라인까지 이제 완성시키겠다. 요거를 강조하고 있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서 한국형 삼축 체계를 강력히 구축하는데 더욱 속도를 내겠고 대한민국은 상대의 선의에 의존하는 굴종적 평화가 아닌 힘에 의한 진정하고 항구적 평화를 확고히 구축해 나가겠다. 이게 선의에 의존한 굴종적 평화 누구죠? 바로 문재인을 다시 한번 직격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삼축 체계 요거와 관련해서는 지금 괴물 미사일을 우리가 지금 개발 중에 있지 않습니까? 현무 5 이 현무 5 이 괴물 미사일 왜냐하면 지금 이제 어마어마한 지금 이 미사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께 이미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자, 한마디로요. 김정은 지휘부까지도 한 방에 날릴 수 있어요. 요게 이제 삼축체계의 아주 이제 제대로 된 공격 능력을 최고 수치로 끌어올릴 수 있는 이런 첨단 무기 체계.
요거를 갖다가 이제 가속적으로 해서 금년도에 실전 배치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자, 그래서 이 경제, 민생, 그 다음에 혁신, 그 다음에 이제 안보에 이르기까지 중요 대목을 대통령이 밝혔고요. 그리고 이제 민생 문제와 관련해서, 그리고 이제 주택 문제, 특히 이제 도시 내 집을 갖도록 하겠다. 이 주택 문제는요, 전 국민 전국에 해당되는 거지만 특히 지금 이제 MZ 세대들이 힘들어하는 게 내 집을 갖기가 어렵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거를 그야말로 지금 하세월 기다리는 게 아니라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요거를 해결하겠다. 그래서 도심 내 재건축 사업을 활성화시키겠다. 요것이 또 하나의 굉장히 큰 특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요, 윤 대통령과 관련된 뉴스는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금년에 있게 되는 연초부터 굉장히 굵직한 사건이 바로 뭐냐? 양승태 사법농단 사건, 그리고 이재용 이 사건이요. 1월 26일 날, 이 같은 날 1심 선고가 이루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요, 또 지금 이제 1월 그보다 좀 먼저인데 1월 12일 날은 고발사주 의혹에 대한 1심 선고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조국 판단, 조국 재판은요 2월 초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재명 재판과 관련해서 지금 재판이 3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중에서 제일 빨리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이 위증조사 혐의, 그 다음에 이제 이 김인섭 재판, 네, 그렇죠. 그 다음에 대북 송금 사건 재판, 요런 이 3가지가 지금 이제 2월 중에는 이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게 이제 전반적인 지금 이제 재판부에서도 그렇게 밝혔고요. 여기에서 날짜가 바뀌지 않았지만은 위증조사 혐의도, 이거는 위증조사 혐의는 이재명과 직접 연결된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백현도 김인섭 사건하고 그 다음에 대북 송금 사건은 김인섭과 이화행이지만 여기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 다른 지금 대장동 사건, 공직선거법 사건 여기에도 결정적 영향을 주기 때문에 사실상 2월 달에는 이재명의 운명이 끝날 수 있다. 이게 저의 판단입니다. 자, 이 정도는 이제 금년 연초에 나와 있는 중요한 재판을 여러분께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자, 지금부터는 말이죠. 지금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오늘 지금 이제 현충원 방문을 끝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재명은 DJ하고 노무현 오늘 이제 아침 그러니까 현충을 참배하고 바로 봉화마을로 달려가고 내일은 문재인 만나러 또 달려가요. 자, 그래서 지금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윤 대통령은 이제 호남으로 가서 5.18 묘지를 맨 먼저 참배를 했는데 지금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내일부터 대전, 그 다음에 대구, 그리고 이제 또 이 광주도 가고요. 그 다음에 뭐 청주도 가고 강원도도 가고 또 수원도 가고 말이죠. 각 도당 신년 인사회에 참석을 합니다. 자, 그래서 윤 대통령과는 다르게 지금 이제 이 경부 행보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제 상황의 변화가 컸던 것이죠. 그래서 윤 대통령 때는 이제 호남 지역으로의 외연 확대, 그리고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지금 이제 이 집도끼 단속이 상당히 중요하니까 그런 지금 행보를 가져요. 그래서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이 신년 초 이 행보의 메시지 핵심은 바로 뭐냐? 지역 통합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 이런 지금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지역 통합도 하고 그 다음에 중도층으로의 외연 확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 이제 이 갤럽 중앙일보에서 대대적으로 중앙일보 신년 여론조사를 보면은요, 이 중도층이 여전히 지금 우리 여권에 지금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아직도 우리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상당히 지금 좋아지고 있는데 비해서 여전히 심판론이 앞서고 있다. 그래서 중도층을 어떻게 이제 우리가 포용하느냐. 그 다음에는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특징을 보면은요, 지지의 특징을 보면 60대 이후로 집중되어 있다. 그래서 지금 유권자 수도 60대 이후가 2030 세대보다도 많다. 이런 지금 이제 수치가 나와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든지 간에 연령별로 전 세대의 지지를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20, 30, 40, 50 딱 떨어지게 이거는 지금 이재명 쪽으로 기울어져 있고 60 이후 세대만 60 이후 60대, 70대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으로 기울어져 있다. 이것은 하나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해결해야 될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요 이번에는요 이 갤럽 여론조사 요거를 수치를 가지고 먼저 쭉 일관성 있게 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이제
모두를 해드리겠는데요. 맨 먼저 차기 장래 정치 지도자와 관련해서는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24대, 그 다음에 이재명은 2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과 2% 차이지만은 지금 이제 갤럽에서 여론조사한 이후로 쭉 보면 이분이 이번에 처음으로 2%를 앞서고 있다. 예. 그리고 이제 이준석은 3%, 홍준표, 이낙연 2%, 예. 그리고 이탄희하고 안철수는 1% 이렇게 돼서요. 사실상 뭐 정치는 생분이니까 어떻게 이제 움직일지는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한동훈과 이재명 양강 체제가 굉장히 확실하다. 예,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보면 말이죠. 지금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60대하고 70대에서 굉장히 강세예요. 그리고 이재명은 50대, 40대에서 강세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30대에서는요. 지금 이재명이가 16대, 한동훈 11, 그리고 20대에서는 이재명이가 9, 한동훈 8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역별로 보면은 이제 불경, 그 다음에 이제 TK하고 그러니까 이제 PK, 그 다음에 새로운 것이 이제 충청 지역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선호가 굉장히 강합니다. 자, 그리고요, 중요한 거, 이 서울 지역을 보면은요, 서울은 한동훈 24대, 이재명 22. 그리고 근데 인천, 경기는요, 한동훈 24, 그리고 이재명 27입니다. 그리고 보수층의 경우에는 49%가 한동훈을 꼽은 반면에 진보층에서는 50%가 이재명을 뽑고 있고요. 그리고 중도층은 한동훈과 한동훈 17, 그리고 지금 이재명이는 16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선호도는요. 지난 6월 달에 11%로 시작을 했는데 6월 달에 11%. 자, 이게 그 다음에 12%, 14%, 그 다음에 13%. 그러다가 12월 초에 16%. 그리고 12월 말 한 달 만에 무려 8%로 껑충 뛰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6월부터 계산을 한다면 6개월 만에 13%나 상승한 것이죠. 여기에 비해서 이재명의 경우에는요. 같은 기간에 22, 19, 22, 21, 19, 22 그래서 상당히 정체되어 있다. 요게 이제 가장 큰 이 숫자상의 의미가 아니냐. 요렇게 이제 판단이 되는 대목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요거를 또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대통령의 긍정평가를 보면은요, 잘하고 있다가 37, 부정평가가 60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뭐 자세한 그 내용은 좀 이 도표를 우선 말씀을 드린 다음에 필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당 지지도를 보면은요, 자, 우리 국민의힘은 39, 민주당은 34, 그래서 우리가 5%를 지금 앞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지지정당이 없다가 19%예요. 요거를 어떻게 이제 잘 우리 쪽으로 끌어오느냐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하나의 능력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국회의원 선거는 어떻게 될 것이냐. 예, 그래서 현 정부를 그러니까 국민의 후보를 도와줘야 돼, 찍어야 돼. 요거는 39%인데 비해서 아니야, 견제를 해야 돼. 그래서 민주당 후보가 당선돼야 돼. 요게 53%로 지금 무려 14%나 높다. 요것을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떤 전략과 정책으로 다시 이거를 뒤집을 것이냐. 이게 큰 과제가 아닌가. 요런 이제 이 결론을 낼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그 지역구 투표 의향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지금 국민 후보한테 뽑겠다는 것은 38, 그리고 민주당 후보한테 찍겠다는 것은 3. 그러니까 보다 더 직접적인 것이죠. 앞에는 이제 누구를 도와줘야 돼? 그 선거 결과가 어떻게 될 거야? 그랬더니 민주당이 이길 거야가 53이거든요. 자, 그래서 요렇게 지금 여전히 우리 이제 국민의힘 후보들이 조금 불리한 이런 분위기다. 요렇게 이제 지표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역구, 조금 전에 이제 뭐 보여드렸고,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는, 요게 비례대표 그러면, 왜냐하면 지금 현재로서는요, 연동형 선거제도가 그대로 지금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국민의힘한테 뽑겠다는 것은 비례대표 40, 민주당한테 찍겠다는 것은 36,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요거를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김건희 여사의 특검법, 이 거부권과 행사에서는요, 거부권을 행사해야 된다는가 25, 그리고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된다. 이게 65인데, 그만큼 비호감도가 여전히 굉장히 세다. 거의 지금 40%, 한 1.5배 정도나 높다는 점. 이게, 이 투표에, 그러니까 견제해야 돼. 여기하고도 이게 다 연관된 것이 아니냐. 그러면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 불을 붙인 게 뭡니까? 운동권 출신을 갖다가 청산하자. 운동권들.
요거 공감한다가 압도적으로 높아요. 52. 그 다음에 공감하지 않는다가 38. 예, 요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검찰공화국이라고 하는 지금 야당의 주장. 이게 이제 공세의 프레임. 굉장히 중요한 프레임이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공감한다가 58. 공감하지 않는다가 37. 요게요.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특검, 거부권 행사하지 말아야 된다. 요런 거하고 다 연계된 그런 요런 이 수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아까 이제 말씀을 드린 대로 이제 이 긍정평가, 부정평가, 긍정이 37, 부정이 60. 그래서 긍정이 한국갤럽에서는 여전히 지금 40문턱을 못 넘고 있다. 이게 이제 하나의 큰 특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요. 요 내용별 평가는요. 별도로 말이죠. 이제 여론조사 오늘 월요일이기 때문에 또 리얼미터 여론조사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밤경에요. 또 다른 또 여론조사가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제가 추가 분석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지금 여러분들 뭐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 요 달력, 그러니까 이제 달력이 아니고요. 예, 죄송합니다. 이 야당 의원들이 지금 홍보물을 만들지 않습니까? 야당 의원들이 홍보물을 만들었는데 이 홍보물을 만들어서 보니까 여기에 말이죠. 전부 다 지금 대부분이요. 우리 그러니까 이재명 사진을 넣는 게 이제 기본이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 홍보물을 딱 보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 설전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홍보물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참 웃지 못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요거가 그러니까 금년도죠. 이제 벌써 이 홍보물이 이 정도가 되면은 그만큼 이재명의 이 사법 리스크가 얼마나 큰지가 이제 눈에 보이는 대목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의정활동 보고서에 되어 있는데요. 자, 요거를 보면 지금 이제 이 조선일보에서 이거를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어요. 3명의 사례를 보고 있는데 A 의원의 경우에는요. 이 의정 보고서 13페이지에서요. 대정부 질문 장면 사진을 크게 배치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이 한동훈 위원장하고 설전하는 대목이다. 그래서 요 내용에 보면은요. 윤석열 정부를 상대로 한 대정부 질문 이러한 문구를 적은 뒤에 윤석열 정부의 인사 실패와 굴욕외교 질타, 그리고 청와대 개방 활용 비선 실세 의혹, 그리고 지방대 정원 축소 원점 검토 이런 질문 내용을 열거하고 있어요. 그리고 비의원도요. 6페이지의 상단에 장관 시절 한동훈 위원장과 설전하는 장면을 배치했는데 요거 역시 작년도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하고 지금 이 해당 민주당 의원이 법무부에 인사정보관리단 설립 필요성을 놓고 대치하는, 그래서 이 해당 지면에는 비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들이 쭉 소개가 되어 있어요. 예. 자, 그리고요. 시의원의 의정보고서를 보면은요. 한동훈 위원장 사진이 이재명 사진보다도 먼저 들어가 있기도 해요. 그래서 지역구 관련 의정활동을 소개하면서 지난달 14일 날 예결을 위해서 한동훈 위원장한테 질의하는 사진을 집어넣고 사진 위에다가는 두 한동훈 장관 요렇게 해놨어요. 그리고 이 페이지 하단에는 이 시의원하고 이재명이가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집회 참여한 사진만 실려 있는데 이건 조만하게 실려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통상적으로 이제 자기 당 대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충성맹세를 하기 위해서라도 이재명의 사진을 크게 이제 올리는 것이 기본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못 올리는 지금 민주당 의원들의 이 한심한 장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이 안 되겠다. 이재명은 날려야 되겠다라는 말 한마디도 못하는 민주당 의원들의 내로남불을 보면 홍보용으로는 한동훈 위원장을 쓰면서 이재명에 대해서는 비판을 한마디도 못하고,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하고 있는 이재명 비판의 그런 시각 포인트 이런 것들은 또 반박하고 나선 민주당 의원들을 보면은 그야말로 내로남불의 절정이 아니겠는가. 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전반적으로 윤 대통령도 부패 카르텔, 그리고 이제 한동훈 위원장도 여러 차례에 걸쳐서 취임사서부터 시작해서 이재명을 정조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어제 검찰총장과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의 신년사를 보더라도 마찬가지. 자, 그래서 이 사법 리스크, 그 다음에 이게 바로 분당 리스크, 내부 리스크뿐만 아니라 홍보물에조차도 이재명을 못 올리는 또 하나의 리스크.
예,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국민의힘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 체제의 출범과 함께 제기되고 있는, 그러니까 벌써 운동권 청산해야 된다. 요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은 거 아니겠어요? 요런 삼각 리스크 때문에 요게 이제 이재명한테는 하나의 태풍의 눈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요. 오늘 1월 1일 지금 첫 방송을 마무리하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꼭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